자, 현대문법 5가지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3번째죠. 단어입니다. 단어에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것 크게 2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단어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가 뭐냐? 역시 분류에 속하는 것이지만 합성어가 있죠. 합성어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하고 비통사적 합성어 구별하는 것. 이 2가지가 시험 문제의 중심이 되니까 이 2가지를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단어의 분류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2번에 보니까 단어의 분류 있죠? 이 단어는 어떻게 분류를 한다는 겁니까? 크게 보면은 단위어하고 복합어로 나누는 거죠. 이 복합어는 또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게 됩니다. 자, 단위어는 크게 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뭐죠? 단위어는 실질 형태에서 하나로 된 말. 여기 단위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용언의 어근에다가 선어말 어미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그리고 그 뒤에 어말 어미도 오겠죠? 이렇게 어미가 여러 개가 와도 단위어가 복합어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자, 2번째 파생어와 합성어. 이거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직접 구성요소 중에서 단어를 이루는 구성요소 말하는 거죠. 직접 구성요소 중에서 요소 중 접사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접사가 있다 그러면 파생어가 되는 거고 접사가 없다 그러면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단위로해서 주의를 해야 될 단어 어떤 게 있나요? 염소, 이건 소일종 아니라는 거죠. 그 동물에다가 붙여놓은 그냥 이름입니다. 단위로고요. 미나리 이런 거 그죠? 미나리도 무슨 나리라는 꽃이 있는데 그런 꽃 종류가 아닌 거죠. 미나리라고 하는 채소에다가 붙여놓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생어와 합성어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알밤이 있다. 알밤. 자, 이랬을 때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접두사라는 겁니다. 뜻은 어떤 거냐? 겉에 싼 것을 다 제거한 뭐 이런 뜻이에요. 겉에 싼 것을 다 제거한 밤. 그게 이제 알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뭐 알이 명사 아닌가 이렇게 혼동해서 쏘그라고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이루는 구성요소 알과 밤 둘 중에 하나가 접사죠. 접사. 이렇게 접사가 구성요소 중 접사가 들어있으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파생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파생어죠. 자, 뭐 또 이런 거 있죠. 다시금 이럴 때 다시금 이런 거. 다시 이거는 이제 부사죠. 이건 자립성이 있어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뭐 골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금요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대상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것들이 본 뜻대로 쓰이지 않은 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붙어 있으면 전미사죠. 이렇게 직접 성분 중 접사가 들어있다면 이런 걸 우리는 파생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하나 더 들어볼까요? 뭐 힘껏 이런 게 있다. 힘 이건 명사죠. 근데 껏 이건 자립성이 없잖아요. 껏. 자, 그런데 힘이라는 명사를 힘껏 부사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건 문법적 성질만 담당하는 거군요. 이런 게 바로 접사라는 겁니다. 접사. 따라서 힘껏 그러면 이거는 접사가 힘껏이란 단어를 이루는 구성요소 중 들어있기 때문에 파생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파생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파생어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접사. 이 접사인지 아닌지 그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접사를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어떤 게 접사냐? 이 접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리지널 형태로 알아둘 것이 이겁니다. 지배적 접사라는 것과 한정적 접사라는 게 있다. 이거 지배적 접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품사를 바꿔준다는 거죠. 품사 전성. 근데 한정적 접사는 품사를 바꿔주지 못하고 뭐 의미만 살짝 바꿔준다는 겁니다. 의미 전성. 어쨌든 실질적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은 실질 형태수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조어접 아닙니까? 조어접. 그 중에서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고 의미를 바꿔주기도 하는 경우 또는 품사를 바꿔주거나 또는 의미를 바꿔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접사라는 겁니다. 이게 접사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의 경우고 2번째는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용언 같은 경우 용언. 용언인데 가만히 봤더니 이건
어근도 아니고 또 어미도 아니에요. 용언인데 어근도 아니고 어미도 아닌 건 이건 뭘까요? 그럼 그게 접사인 거지 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먹히다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는 말의 최초의 뿌리니까 어근 아닙니까? 다 요거는 말의 꼬리에 와서 활용을 하니까 어미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들어있는 히 이런 건 뭐냐? 이건 어근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고 이런 걸 가리켜서 접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거.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사나 어미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 뒤에 가면 조사 어미 배우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건 조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야. 실질적 의미가 없는데 조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야. 그럼 뭐라는 겁니까? 그건 접사지. 자, 접사로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꿀팁이 요겁니다. 딱 알아두시게 되면은 뭐 얼마든지 파생어, 합성어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할 것은 뭐냐? 합성어, 합성어를 분류하는 거죠. 이 합성어 분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통사적 합성어하고 비통사적 합성어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69쪽에 나오죠? 자, 문법적 원칙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문법적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 뭐고? 통사적 합성어고 안 지켰다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법적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문법적 원칙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죠. 요건 아주 꼭 익혀야 됩니다. 체언 뒤엔 조사 오고 어간 뒤엔 어미 온다. 그런데 조사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생략이 가능하다. 두 번째, 관형어는 체언 꾸미고 부사어는 용언 꾸민다. 그런데 관형어가 관형어를 부사어가 용언을 꾸밀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원칙은요. 용언 어간과 체언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관형 사용 어미가 들어가야 하고 용언이 어간과 용언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결 어미가 들어가야 한다. 요거 어간과 체언, 어간과 용언 결합할 때 필요한 문법적 요소가 뭔가 그거. 그래서 관형 사용 어미나 연결 어미를 사용했으면 통사가 되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뭐 비통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았어도 동음 생략에 의해서 탈락한 경우는 그건 통사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나다이 나 뒤에 연결음이 가다이 가 뒤에 말음이 다 이렇게 온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거는 아닙니까? 요것도 동음이잖아요. 이 동음이 겹치는 걸 우리말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된 거지. 나가다. 이와 같이 동음 생략에 의해서 탈락이 있은 경우는 그때는 도로 살려서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오가다, 오다 더하기 가다, 오다 더하기 가다는 오다의 오 뒤에 가다의 가 뒤에 다 이런 게 왔다고 쳐봅시다. 이 경우는요, 이 오가 용언의 어간 아닙니까?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야 되죠. 만약에 들어간다면 고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오하고 기역, 여기는 오하고 이 기역이 아무리 봐도 뭐야? 동음이 아니야. 동음 생략에 의해서 따라서 이 고가 탈락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간 겁니다. 원래 용언 어간과 용언이 결합할 때는 중간에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하는데 연결어미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음 생략에 의해서 탈락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합성어는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런다는 겁니다.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한번 봐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순 있잖아요. 어순은 우리 국어의 구의 어순은 수식, 비수식 이런 순서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의 어순은 주어 맨 앞에, 서술어 맨 끝에,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 부서가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보어가 온 경우는 주어 맨 앞, 서술어 맨 끝, 그리고 가운데 보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 원칙이 지켜지게 되면은 그럼 통사적 합성어고 안 지켜지면은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를 등자에다가 매산자 등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등산은 등, 오르다, 산, 산에 또는 산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등산이란 이 단어는 가만히 봤더니 그 구조가 우리 국어의 문장 어순에 어긋나잖아요. 우리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맨 끝에 와야 되는데 이건 앞에 있잖아. 따라서 이 등산이란 단어는 비동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읽을 독자, 뒤에 있는 건 책 서자 또는 글 서자. 그러면 읽다, 뭘, 책을, 또는 글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독서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국어의 문장 어순과 다르죠. 서술어가 맨 뒤에 와야 될 텐데 서술어가 맨 뒤가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비동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흰 백자에다가 구름문자. 그러면 흰 구름 아닙니까? 흰 구름. 흰 구름. 히다이 히디에 관형 사용 어미가 붙었으니까 관형어네. 구름은 체언이죠. 관형어는 수식어고 체언은 피수식어고. 그렇다면 우리 국어의 단어 배열 어순에 맞는 거죠. 우리 국어는 수식어가 앞에 오고 피수식어가 뒤에 오거든요. 따라서 백운, 이 흰구름은요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추가된 새 과정에서 추가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 네 번째는 이 어순상의 특징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어의 어순에 맞으면 통사적 합성어, 우리 국어의 어순에 어긋나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죠. 자,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공부를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먹어보다 이런 거. 먹어보다 같은 경우는 먹다의 먹 뒤에 연결음이 보다 이렇게 되었죠. 그럼 이 먹은 어간이 되는 거고 보다는 뭐예요? 용언이죠. 어간과 용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연결어미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통사 이렇게 되는 거죠. 통사적 합성어. 굿세다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굿세다는 굿다의 굿 뒤에 세다가 온 거 아닙니까? 굿다의 굿, 이건 용언 어간이죠. 세다는 용언입니다. 그럼 문법주 원칙 몇 번? 3-2번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3-2번 요거 그죠? 어간과 용언 사이에는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이건 뭡니까?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거 한번 사례 들어볼까요? 흔들 바위 이런 거. 이 흔들은 어디에서 온 말일까? 그럼 흔들흔들에서 온 거죠. 흔들흔들은 의태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사는 부사어죠. 부사어. 뒤에 있는 바는 뭡니까? 체언. 우리가 공부했던 원칙에 따르자면 부사어가 체언을 꾸민다 그랬나? 아니잖아. 부사어는 용언이나 부사를 꾸미지. 따라서 문법적 원칙이 이게 어긋난 겁니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이런 건 한번 볼까요? 손 씹다 이런 거. 손 씹다. 자, 손 씹다 이런 게 자주 출제되었는데 이런 것들은요. 맨 앞에 보니까 손이라는 체언이 있어요. 체언으로 시작하는 합성어는 무조건 통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1번 원칙 체언 뒤에는 조사가 온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체언 뒤에 조사가 오든 조사가 안 오든 무조건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라는 겁니다. 문법적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럼 자, 통사 비통사도 문법적 원칙과 관련된 공식만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공식이 입에서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우리 복습 모두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후다닥 열심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